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과학기술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1기 행정부에서는 환경보호와 기초과학 연구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임기에선 인공지능이나 암호화폐 같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전문가와 이어가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와 함께 트럼프 2기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의 과학기술 정책을 이해를 해야 앞으로의 4년도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1기 행정부에서 과학기술 정책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2017년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2021년 1월 달에 끝을 냈는데 트럼프의 후임자였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과학과 진실, 사이언스 앤드 트루스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좀 어수선할 텐데 트럼프 4년 동안의 과학기술 정책, 아주 실패해버린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4년 1기의 가장 대표적인 그 패착이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미국이 그 1년 트럼프 재임 기간 한 1년 동안에 한 1억 명이 감염이 되고 12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건의료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참혹한 일이었죠. 그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한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염자의 14%, 사망자의 17%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몹시 부끄러운 일이었죠. 과학기술 정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트럼프 1기가 끝날 적에 미국 과학자들은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에다가 이제 어둠의 터널이 끝났다. 그 터널 오브 다크니스가 끝났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굉장히 힘들었었고 과학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했던 4년이었습니다. 네. 트럼프의 퇴임을 과학기술계가 사실상 환영했다는 사실만 봐도 당시 정책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내 연구 환경에는 어떤 영향이 남겼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미국의 과학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네. 4년 동안에 그 대통령 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상당히 그 잘 선방을 한 셈인데 고통은 굉장했었습니다. 미국에는 과학기술부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백악관에 과학기술정책실이라고 OSTP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트럼프 4년 동안에 그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OSTP를 관장하는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을 2년 반 동안 임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 그 국가기관인 환경보호국 EPA라고 하는 조직은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고 규모도 인력 규모도 한 25%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하고 뭐 등등으로 해서 하여튼 과학기술계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네, 사실상 뭐 국가적인 전략이나 지원이 굉장히 위축되면서 그렇습니다. 과학기술계가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2기 행정부에서는 이런 점이 좀 달라질까요? 글쎄요, 시작은 화려합니다. 네. 뭐 언론을 보시면은 이제 화성에다가 성조기를 꽂겠다. 암호화폐, 양자기술 뭐 이런 것들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
뭐 5년 동안 뭐 어마어마한 상상을 넘어서는 투자를 통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거를 발전시켜서 전 세계의 인공지능 AI의 종주국이 되겠다, 뭐 이런 등등의 화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한 지 한 20여일 지났는데 벌써 미국에서 가장 큰 국립연구소인 국립보건원 NIH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은 벌써 예산이 동결되고 거기 근무하는 과학자들에게 학술 논문 발표도 당분간 중단해라. 외국 여행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그 상상을 넘어서는 조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조직에 없는 그 정부 효율부라는 좀 묘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갑부를 앉혔죠.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20일 동안에 그 내놓고 있는 쏟아내고 있는 발언들이 미국 과학기술계를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뼛속까지 그 부동산 개발업자죠. 과학기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주, 뭐 인공지능 이런 데에는 뭐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 것 같이 보이는데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탈퇴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탈퇴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도 상당히 그 미국의 과학기술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과학기술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걱정이 되는 것은 한미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 트럼프 대통령 한미 관계를 비용 중심으로 바라본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러한 입장이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는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부분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우연이겠지만은 트럼프 일기도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북한이라는 변수가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한미 동맹, 굳건한 한미 동맹 체제 하에서는 미국과의 그 국제 협력이 비교적 쉬울 수 있을 거다. 원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직전에 내놓은 발언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머니메이커, 돈 만드는 기계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그 혼란 때문에 트럼프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반이민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학생들, 유학생들 그리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재미 과학자들 이런 그 집단에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던져주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온 상황입니다. 네, 신기술 지원에 대한 기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 미국 우선주의 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